시작한다고 이렇게 폭탄을 딱 터뜨렸는데 너무 센 거예요. 제가 주먹을 날렸는데 맞고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 싫거든요, 사실. 그런데 도끼를 들고 나와야지. 네. 무기를 들고 나와야지. 네,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힘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또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주 기자께서는 지금 여태까지 많은 비리들을 찾아서 몇 년을 다녔지만 이번 140억 건은 그냥 빼박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이건 제가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왔다고 하고 청와대와 검찰과 그다음에 그 외교부 김재수의 문건이라고 제가 그걸 공개했어요. 사람도 공개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이거를 검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검찰에서 시작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명박 다스와 BBK 문제는 이미 옛날 얘기고 검찰과 특검에서 다 덮어줬어요. 그래서 끝났어. 근데 이 죽은 씨앗이 이 140억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140억에서 MB는 포토라인에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겁니다. 이거는 검찰에서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조금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삼성물산 제일 먼저 합병이 2015년 7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게 끝난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다들. 네. 그런데 1년 뒤에 엉뚱하게 그게 터진 거예요. 네. 주 기자께 2대 사건으로 터진 거예요. 퀴즈를 그게. 냅니다. 네. 이것도 똑같은 MB가 것 같아. 네. 140억 요 다스. 네. 요걸로 검찰에 먼저 쓸까요? 아니면 국정원 적폐 청산 그걸로 먼저 쓸까요? 국정원 적폐 청산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그 MB를 위해서 뭘 할 건가 그런 보고서지 그렇지. MB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MB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없지. 되냐면 원세훈을 잡아야 돼요. 네. 원세훈의 특수활동비나 원세훈이 전횡을 저지른 걸 잡아서 원세훈을 강하게 푸시하면 원세훈이 이명박을 물지 않으면 국정원에서는 이명박을 처벌할 수 없어요.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국정원 아니 퀴즈에 답만 하세요. 적폐 청산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밀하게 보면 볼수록 좀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고 뭐 서훈 국정원장의 개혁의 의지가 그렇게 우리 국민들만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결국은 140억이 MB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요 140억 건에 관한 거는 주진우 기자의 책 이명박 추기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구입해서 봐주시기로 하고요. 책을 써서 나오는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신 거죠? 책은 제가 이명박이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박의 정치가 이명박이 부르짖는 국가는 자기 사익을 자기 돈을 벌기 위한 사기 행위에 불과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명박과 돈 얘기만 나오면 쫓아가서 비자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한 내용을 얘기를 썼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명박의 돈을 쫓아다닌 얘기를 썼고 140억은 기사로서 이제 이거는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도 그렇고 아까 책이 1위인데 기자가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주기자예요. 그러니까 주기자의 주기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언론에서 한 군데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인터뷰를 3군데에서 취소됐어요. 예정을 했는데 갑자기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3군데 취소됐고 사인회 취소된 사인회도 취소됐고 인터뷰를 한 번 했습니다. 매체하고. 그게 시내 21입니다. 시내 21. 네. 나는 그 140억을 찾아냈을 때 정말 이젠 잡았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저는 이걸 한 석 달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 전에 했는데 이제 잠을 됐다 잘 못 잤어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석 달 기다리다 터뜨린 거야? 네.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너무 뭐 약간 흥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다. 이명박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제가 책도 내고 노래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도 나오는 게 이제 140억과 이제 이명박의 돈에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근데 시기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처음에는 인선도 안 되고 검찰도 안 짜지고 이렇게 조직도 안 짜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제가 이명박으로 이렇게 가면 포커스가 흐려지는 데다가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두고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시작한다고 이렇게 폭탄을 딱 터뜨렸는데 너무 센 거예요. 제가 주먹을 날렸는데 맞고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 싫거든요, 사실. 그런데 도끼를 들고 나와야지. 네. 무기를 들고 나와야지. 네,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힘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또 해야죠. 더 큰 무기를 들고 나오세요. 그럼.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히 해외 출장 예.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해외 출장보다도 이 안에서 이걸 누가 다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나 이런 데가 나서줘야 되는 거잖아. 조사를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지켜봅시다. 그래서 진행자님 좀 진행이 좀 따라주시고요. 여기 나왔잖아 정찰봐.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명박 추격기 죄송합니다, 140억 얘기는 진행자님. 거기까지만 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검찰들이 그때 검찰들이 MB 건 다 덮었다 그랬잖아요. 네. BBK 면제부 주고 네, 뭐 줬죠. 이렇게. 그 검찰들은 추격 안 했습니까? 지금 뭐 하는지. 잘 요즘? 하고 있죠. 네. 그분들이 제가 그 BBK 메모를 써서 BBK 특검에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 메모를 써서 그 BBK 검사 10명이 저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원고 피고 관계인데 그래요? 그분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갔어요. 그럼 박근혜 정권에서 그 잘 나가게 박근혜 이어졌습니까? 정권에서도 잘 나갔어요. 특수 일부와 그때 뭐 하여튼 분이 김홍일 검사 아니었어요? 김홍일이 차장이었고 대장이었고 그 밑에 최재경, 그 밑에 김기동, 그다음에 다 김우곤. 유명한 이름들이네. 그렇죠. 그다음에 김양수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민정수석까지 했으니. 네, 다 잘 있습니다. 다 잘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끝까지 김기동 검사가 지금 뭐 어디로 갔더라? 뭐 검사장인데 약간 한직으로 이렇게 승진해서 그렇죠. 뒤로 물러나 있고요. 그리고 또 BBK를 마무리했다는 에리카 김을 불러다가 조사해서 마무리했던 이동열 검사는 그때는 특수 일부장이었는데 지금도 승진했어요. 이번에 승진해서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이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는지 제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갔던 검사들 청와대에서 우병우 따까리 했던 주진우 검사가 있어요. 동명이. 주진우 그 검사. 사람은 잘 나갔었죠. 근데 지금도 어디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동 어디가 있어요? 김기동 아직 잘 있습니다. 그럼 옷 벗은 검사는 없어요? 그 중에서? 못 벗은 검사도 있는데 대부분 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럼 로펌에 가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뭐 그렇고 최재경 중수부장은 나가셨죠. 인천지검장 하시다가 가셨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박근혜한테 가서 민정수석을 조금 하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잘 있습니다. 그 이명박 추격기 책에 보면 다스 140억뿐만이 아니고 저수지라고 표현된 MB의 비자금을 추격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왜 저수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돈이 네. 너무 많아서 저수지만큼. 저수지만큼 많아요. 그리고 돈이 저 시내급 시냇물과 강물이 한 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입니다. 그 저수지 깊이를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주 기자가 깊이를 모르는데 네. 추정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추정하는데 몇 사람이 얘기하는데 네. 한 사람은 몇 조 원대고요. 한 사람은 10몇 조라고 얘기해요. 가까이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켜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 그리고 그 저수지를 본 사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수조에서 수십조까지면 나 같으면 140억 그거 뭐 돈도 아닌데 포기하지 뭘.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못 모아요. 아, 그런 거죠? 그렇죠. 이 140억을 얻기 위해서 이명박이 노력한 이 결과는 진짜 눈물겹습니다. 그 책에 잠깐 다루는데 이명박 추격기의 맨 앞부분에 돈에 대한 꼼꼼함 그 중국집. 가까이, 중국집이나 그다음에 아들 찾아온 아들한테 이렇게 돈을 반띵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보면 그 이명박의 성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철학은 그냥 돈이고요. 그 돈이면 다 차장아들 반띵은 그 혼외자 이야기죠?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혼외자는 또 언제 있었던 혼외자예요? 그 언제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권 초기에 이명박 정권 초기에 대통령 되고 2년 차 때 그 친자 확인 소송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세종로 일가 원고 이렇게 여자를 원고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 저기 압구정 여인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러 명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주 기자, 네. 그 MB 추격기에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그 주 기자한테 많이 협조를 하잖아요. 아니 그렇지만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거만 줄 썼어? 아니요, 그 몇 가지를 썼던. 누나 이렇게 따라다닌 거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아무나 누나라고 하지 않아요. 알았어. 사실. 그 책에 보면 이게 뭔가 그 뭐랄까 그 정보를 줄 듯 말 듯 하면서 끝내 입을 닫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서 계속 실패하는 거 아니야. 네. 가능성 있는 제보자 있어요? 아니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다 거기 가능성이 있어요. 네, 거의 다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그걸 느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 얘기해서 이 누설한 사람이 자기라고 알려졌을 경우 자기가 목숨이 위험하다던가 위태롭다던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적어도 저를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정의롭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일단 용기를 낸 거 아니야. 용기를 냈죠. 주 기자를 만난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큰 용기예요. 우리 사회에서 저하고 그럼. 가까이 지낸다는 게 어떤 메르스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진실을 얘기하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 얘기할 수 없었고 다 증명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그 저를 만나준 거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그런데 그분이 생각합니다. 네. 녹취록이라거나 무슨 서류나 이걸 주지 않았지 눈빛으로 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심증을 갖고 근데 네.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네. 꽤 맞출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분은 그 중에 한 제보자는 저기 비자금 계좌를 열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그 계좌를 여러분만- 안 가르쳐 주는구나. 네, 근데 계좌 번호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부자였고 그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었는데 변호사가 지켜야 될 그런 그 선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면 아니 하세요. 그 위협을 받은 그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저요?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걱정이 돼요. 아니 저 위협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차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그 언제입니까? 지금 몇 년 됐는데요. 한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 초기였는데 그때 제가 그 이지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의 네. 그 조카 네. 이상득 씨의 아들을 네. 취재하고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까이 갔을 때였어요. 그때 저한테 미행이 붙고 그다음에 덤프 트럭이 달려들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저희 집 근처에서 집 근처만 오면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덤프 트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쑥 피워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 같은 차가요? 같은 차인지는 모르는데 덤프 트럭은 맞았어요. 같은 차가. 그래서 처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 가든 그냥 우연히 그런 덤프트럭 아니야. 그러니까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제 뭐 뒷골이 서늘하죠. 그냥 겁만 주는 거군요. 그냥. 노숙에도 아니야. 그랬다잖아. 기회가 되면 차로. 미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그럼 기회가 되면 미는 거지. 그래서 이제 들어왔을 때는 샤워를 하고 앉아 있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힘들고 혼자 운전하면서 너무 떨었어요. 겁이 많구나. 네. 제가 겁이 그렇게 그래서 저기 친구 유승환 감독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뒤를 좀 부탁한다고. 그랬을 정도니까요. 제가 조금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분은 생명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애들한테나 뭐 이렇게 위협이 온 건 없고. 가족한테 달려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분이 인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인데 어떤 차가 차도에서 인도로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로등을 받아서 차가 V자로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근데 제가 뭐 우연일 거야. 그렇죠. 우연일 거야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며칠 후였으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진짜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뒷골은 계속 서늘하는 거지.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제가 광주 강연 갔을 때 제가 타고 간 차가 뭐 공기총인지 그냥 어떤 총인지 총알 구멍이 나가지고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그 집 앞에 미행하고 감시하는 애들 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서 계속 서 있어서 주 기자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랑 같이 다녀. 아이 싫어요. 김어준 총수가 좀 무섭게 생겼잖아. 김어준은 안 씻어요. 더러워요 그 사람. 아 더럽나? 아우 안 돼요. 그 사람 도움도 안 되고 배만 나와가지고. 그러면 김영민이랑 다니든가. 김용민은 그렇게 먹고
먹고 자느라고 정신도 없어요. 그리고 걔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럼 누구랑 같이 다녀야 되나? 아, 뭐, 저랑 다녀. 네? 그래 뭐 그래서 내가 집에 못 보호해줄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남이 안 건드리는 뉴스들을 갖고 이렇게 내놓을 때 어디서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 들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무서운 일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명박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며. 이명박 주변에서는 왜 사람 많이 프로젝트가 워낙 많아요. 많은 사기와 사업과 많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 중에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범자들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무마돼요.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공범자 중에 한 명이 가면 그 공범자가 다 일을 잘못한 걸로 뒤집어 쓰죠. 그렇죠. 뒤집어 쓰고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는 네, 거야.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뭐, 이 덤프트럭 달려드는 거는 예전에 DJ도 그렇게 위장 교통사고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승환 씨가 좋은 차 사줄게 그랬다면서요. 네네. 좀 차를 사주려고 했었죠. 어. 사주려. 튼튼한 차. 그 아까 말했던 유승환한테 그렇게 찝차. 유승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승환은 같이 친한 친구니까 그 형이 좀 이상하니까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형 차가 달려들어 뭐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아에 아주 조금 그 거의 똥차 같은 차를 300만 원짜리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자꾸 밥 먹고 이렇게 차 파는 자동차 대리점 이렇게 드라이브로 가가지고 찝차 있잖아요. 네, 튼튼한 찝차 거. 중에 이렇게 제일 무식하게 생긴 네. 탱크 같이 생긴 거를 적어왔더니 계속 그런 류. 얼른 근데 고마워 형 하고 해서 얼른 받지 그랬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왜? 제가 예? 야, 여기- 누나가 사줄게 그럼. 그래서 한 사흘을 그러더라고요. 사흘을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이승환 형이 타던 차를 제 차하고 바꿔갔어요. 바꿔가면서 그냥 바꿔가면 되는데 이 인간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가 사야 된다고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그래서 그래서 바꿨어요. 바꾼 게? 바꾸어서 지금 그냥 기사들 중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찝차? 아니요 저기 뭐 그냥 세단 차 외제차인데 좀 이승환 죄송합니다. 멋있다. 그러면 아, 뭐가 죄송해요, 그게. 아니 나 근데 이승환하고 한번 우리 한번 만나요. 어. 이승환 너무 멋있어.